그 돈이면 전세 보증금 해결이 가능한데 왜 우리 목까지 기부해? 내 몫은 그것도 다 날렸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왜 남한테 돈을 줘요? 돈이 없으면 조용히 사시면 되지. 왜 우리까지 피해봐야 해요? 어머님, 아버님,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우린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요? 핸드폰도 못 바꿔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약속했잖아요. 무슨 이런 부모가 다 있어요? 자식들 생각은 안 해요. 엄마, 아빠 정말 이럴 거야?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 거야.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 양혜숙입니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정말 열심히 살아왔어요. 20살 초반에 결혼해서 처음엔 손바닥만 한 분씩 집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이 얼마나 나왔어? 글쎄, 2만 원 정도? 그래도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때는 하루 매출이 2만 원이어도 정말 기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김밥 재료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가게 문 열어놨거든요. 손님이 별로 없어도 묵묵히 기다렸죠. 몇 년 후에는 시장으로 나가서 장사도 했어요. 채소도 팔고 반찬도 팔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쉬어? 어린 자식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가 고생해야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악착같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상가 하나, 그 다음엔 다세대 주택, 나중엔 오피스텔까지요. 여보, 우리 참 열심히 살았네.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봤네. 평생을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큰아들이 48살, 며느리가 44살, 딸이 43살, 그리고 손자 하나가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결혼 자금, 신혼집 전세금까지 다 저희가 대줬어요. 아들아,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딸아, 시집 갈 때 부족한 거 없게 해줄 테니까 걱정 마. 정말 아낌없이 다 해줬어요. 저희는 낡은 옷 입고 싼 음식 먹으면서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들이 저희를 찾아올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안부 인사도 잠깐이고 금방 돈 이야기로 넘어가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건물 시세 어떻게 나와요? 많이 올랐죠? 아버지, 전세금 좀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요. 시세보다 너무 싸게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엄마, 이번 달에 용돈 좀 더 못 줘. 애 학원비가 또 올랐어.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이런 식이에요. 처음엔 자식들이 우리 살림을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는데 점점 다른 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일할 거야? 이제 그만 쉬어도 되지 않아? 딸이 그렇게 말할 때는 효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건물 관리도 내가 해줄게. 임대료 받는 것도 번거롭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자식들이 우리 일을 덜어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특히 손자는 더 심했어요. 저희를 완전 ATM처럼 생각하더라고요. 할머니, 나 핸드폰 바꿔줘. 내 친구들은 다 최신 폰 쓴단 말이야. 할아버지, 나 용돈 좀 줘.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로 했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와서는 손부터 내밀어요. 고등학생인데 벌써 그래요. 여보, 우리 자식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재산만 바라보는 걸까? 어느 날 밤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나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테스트? 응.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해보자. 그럼 자식들의 진심을 알 수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거짓말을 하자는 거야? 잠깐만이야. 우리가 망했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보는 거지. 그럼 진짜로 우리를 걱정하는지 아니면 재산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잖아.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슬펐어요.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을 시험해 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의 본심을 정말 알고 싶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볼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남편과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언제 해볼까? 이번 주말에 다들 불러보자. 오랜만에 집에서 밥 해줄 테니까 오라고 해. 뭐라고 말할 거야?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다고 하자. 전 재산을 다 잃었다고. 말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정말 알고 싶었어요. 우리 자식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요. 주말이 되자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와서 밥 먹자. 엄마가 너희 좋아하는 갈비찜도 해놓을게.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고 싶어서. 사실 속으로는 떨렸어요. 이게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토요일 오후 자식들이 하나둘 집에 왔어요. 큰아들 부부와 딸, 그리고 손자까지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상에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반찬들. 정말 정성껏 준비했어요. 우와, 오늘 진수성찬이네. 엄마,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그냥 너희들 얼굴 보고 싶어서. 다들 맛있게 먹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거든요. 손자도 평소보다 애교를 부리고 며느리도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라며 칭찬해줬어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러서 뭔 일 있어요? 큰아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사실은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요? 부동산 투자 사기를 당했어. 전 재산을 다 잃었어.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다들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희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사기꾼한테 당했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해서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투자했는데 다 날렸어. 얼마나요? 얼마나 잃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거의 다. 건물 몇 채와 예금까지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딸이 말을 꺼냈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다 들렸죠. 딸아, 뭐라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엄마 아빠 생활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게 너희한테 부탁하려고 불렀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셋이 한 달에 70만 원 정도만 나눠서 도와주면 안 될까? 한 사람당 23만 원씩만. 그 순간이었어요. 자식들의 진짜 모습을 본 건요. 딸이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내 몫은, 내가 받을 상속은 그것도 날린 거야? 충격이었어요. 부모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자기 몫이라니요. 큰아들도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왜 우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미안하다, 아들아. 욕심을 부렸나 봐. 왜 우리한테까지 피해를 줘요?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더 심했어요. 돈이 없으면 조용히 사시면 되지. 왜 저희에게까지 피해를 주세요? 저희도 애 키우고 사는데 여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23만 원씩 내면 한 달에 69만 원이잖아요. 그게 적은 돈이에요. 손자도 한마디 했어요. 할머니, 그럼 핸드폰 못 바꿔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새학기 때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이미 깨져 있었다는 거요.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요. 얼마나 도와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큰아들이 계산기를 꺼내들더라고요. 몇 년 동안 도와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계획이라니. 부모를 돕는 것도 계획이 필요한 일이었나요?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럼 앞으로 10년은 더 도와드려야 한다는 얘기네요.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애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이해해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도 겨우겨우 사는데 70만 원씩 매달 내는 게 쉬운 일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알겠어. 우리가 너무 큰 걸 바랬나 봐.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충분히 알겠다. 그날 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까? 정말 실망스러워. 우리가 이런 자식들을 키웠나? 그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도 오지 않고 마음만 아팠어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줬나 봐.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도 부모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랬는데. 며칠 후 큰아들이 혼자 찾아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에 너무 놀라서 그랬어요. 그래? 다시 생각해보니까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려야겠어요. 처음엔 기뻤어요. 그래도 큰아들은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정말이야? 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한 달에 15만 원씩만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동생이랑 상의해봐야겠어요. 15만 원. 우리가 그동안 한 달에 그 집에만 5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요. 그리고 건물이 정말 다 없어진 건가요? 혹시 남은 거 없어요? 역시 나였어요. 남은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더라고요. 다 없어졌어. 그럼 보험은요? 연금은요? 그것도 다 정리했어. 빚 갚느라고.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정말 맨몸이시네요. 며느리는 한동안 연락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도 상황이 어려워서 도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딸한테도 전화해봤어요. 딸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지난번에 말한 거 생각해봤어?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정말 어려워.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거 알지? 그래도 엄마도 이해해줘. 나도 이제 아이 둘 키우는데 정말 빠듯해.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식들이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안부 전화를 자주 하고 집에도 자주 오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시죠? 처음엔 그래도 우리를 걱정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다른 재산은 정말 없으세요? 숨겨놓은 통장 같은 거 없어요?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거 받을 건 없고요? 아, 이거구나 싶었어요. 정말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정말 없어. 다 날렸어. 그럼 이 집은요? 이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이 집은 아직 괜찮아.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어머니, 그럼 이 집이라도 우리가 관리해드릴까요? 무슨 말이야? 집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대신해드릴게요. 세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도요. 순간 깨달았어요. 이 집마저 노리고 있다는 거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그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라. 네, 알겠어요. 하지만 며느리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 것 같은 얼굴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 정말 어떻게 할까? 이제 진짜 결정해야겠어. 자식들의 본심을 확실히 봤잖아. 그럼 정말로 응, 변호사를 만나보자. 변호사요? 우리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야겠어. 자식들한테 다 뺏기기 전에. 사실 저희는 재산이 꽤 있었거든요. 건물 5채의 예금도 몇 척 있었어요.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을 보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변호사한테 뭐라고 말해? 재산을 자식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그게 가능해? 신탁이라는 게 있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관리하고 나중에는 우리가 정한 대로 처분하는 거야.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돼? 그건 우리가 정하는 거지. 효도를 제대로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그런 게 가능해? 요즘은 다 그런데 무조건 자식한테 상속해주는 시대가 아니야. 그렇게 결정하고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찾아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예약하고 온 양예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남편이 우리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거짓말한 부분은 빼고요. 자식들이 저희 재산만 노리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희가 관리하고 나중에도 저희 뜻대로 처분하고 싶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가족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가족 신탁이요? 네, 가족 신탁이라고 해서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겨두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럼 자식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나요? 그렇죠.
신탁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서만 처분이 가능해요. 남편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자녀에게만 상속해준다든지 그런 조건들을 넣을 수 있어요. 아, 그런 게 가능하군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일부 재산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기부요. 처음엔 생각해보지 못한 방법이었어요. 기부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세금 혜택도 있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의지대로 재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우리 재산을 우리 뜻대로 쓸 수 있다니. 그리고 실버타운 입주 비용 같은 것도 미리 별도로 관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실버타운이요? 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려고 해요. 남편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실버타운이 어떤 곳인가요? 의료진이 상주하고 식사도 제공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입주금 2억에서 5억 정도, 월 관리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예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먼저 신탁 설정을 하시고 실버타운 입주 자금은 별도로 관리하시고 나머지 일부는 기부하시는 걸로요. 자식들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그건 어르신들이 결정하실 문제지만 기정사실로 만든 다음에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여보, 우리가 자식들한테 뭘 잘못했어. 평생 헌신했는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외면하잖아.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자식들도 이제 다 어른이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어요. 변호사가 제안한 대로 하기로요. 일주일 후 모든 절차를 마쳤어요. 건물들은 신탁으로 묶였고 실버타운 입주 자금 3억은 별도 계좌로 옮겼어요. 그리고 5억은 지역사회복지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알려야겠어. 어떻게 말할까? 사실대로 말하자. 우리가 거짓말로 테스트해봤더니 실망스러웠다고. 그런데 그 전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응, 딸아, 엄마, 정말 우리 도움 없이도 괜찮아? 괜찮다고 했잖아. 그런데 혹시 다른 돈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역시 나였어요.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 소리를 해? 아니야, 그냥 너무 태연해서 보통 그렇게 큰 돈을 잃으면 우울해하고 그럴 텐데.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 엄마, 혹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 순간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딸아, 내일 오빠랑 언니랑 같이 집에 와. 왜?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 다음 날 자식들이 모두 집에 왔어요. 표정들이 심각했어요. 뭔 일이에요? 갑자기 부르시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거짓말했어. 뭐요? 사기 당한 것도 거짓말. 재산 잃은 것도 거짓말이야. 순간 자식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재산이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큰아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진심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재산만 바라보는지.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저희를 시험해 본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어요? 시험이 아니라 확인이었어. 그리고 결과를 봤지. 무슨 결과요? 너희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사랑한다는 걸.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야. 우리도 어려워서 그랬던 거야. 어려워서 23만 원도 못 낼 정도로? 그게 아니라. 됐어. 우리도 결정했어. 남편이 서류를 꺼냈어요. 뭐예요, 이게? 신탁 계약서야. 우리 재산은 이제 너희들이 함부로 못 건드려. 신탁이요? 그리고 일부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 그 순간 집안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부요? 얼마나 기부했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5억. 5억이요? 미쳤어요? 딸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어요. 그 돈이면 우리 전세 보증금 해결되는 돈이야.
내 목도 못 받고 이렇게 끝난다고? 큰아들도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정신이에요? 왜 우리 돈을 남한테 줘요? 우리 돈. 남편이 차갑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언제 너희 돈이라고 했어? 상속받을 돈이잖아요. 상속은 우리가 죽어야 받는 거야. 우리 아직 살아있어. 손자도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그럼 핸드폰도 못 바꿔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약속했잖아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핸드폰 생각을 하다니. 약속. 그 약속은 취소야. 왜요? 할머니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는 너희들이야.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만 밝히잖아. 며느리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저희도 정말 어려워요. 어려우면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들 나이가 몇 살인데 부모 재산만 바라고 살아? 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엄마 딸 맞아? 딸 맞지? 그런데 효자는 아니네. 큰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용돈이나 도움은 뭐예요? 그것도 다 계산해서 돌려받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준 거야. 하지만 이제는 그만. 왜요? 갑자기 왜 이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너희들이 변한 거지. 며느리가 다시 시도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할게요. 앞으로는 돈 얘기 안 할게요. 늦었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 본 마음을 어떻게 믿어? 정말 노력할게요. 매주 안부 인사도 드리고 생활비도 드릴게요. 생활비. 우리가 너희한테 생활비를 받아야 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거야. 딸이 다시 매달렸어요. 엄마, 그래도 기부는 취소해줘. 제발. 안 돼. 왜 안 돼? 이미 서류 다 넘어갔어. 그럼 취소하면 되잖아. 취소할 생각 없어. 그때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상황과 딱 맞는 것처럼요.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아버지, 정말 잘해볼게요. 앞으로는 재산 얘기 절대 안 할게요. 믿을 수 없어. 왜요? 기회도 안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너희들이 놓쳤지. 며느리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한 건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잘한 게 뭐가 있어? 명절 때마다 와서 음식 만들어드리고 생신 때 선물도 사드리고 그거 다 의무 아니야. 게다가 그때마다 용돈 받아간 거 잊었어. 그럼 저희가 돈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순간 며느리가 말을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딸이 다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야?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고. 부모가 어려울 때는 외면하면서 재산은 당연히 받으려고 하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우리가 23만 원씩 달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반응했어? 딸이 대답을 못했어요. 손자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할머니 정말 나빠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순간 제가 정말 화가 났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돈 달라는 소리부터 하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뭐가 어떠냐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면서. 할머니 돈 많은데 그냥 주면 되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아이는 대체 어떻게 교육받은 걸까요? 이제 안 줄 거야. 왜요? 너 싸가지 없어서. 그리고 너희도 다 배은망덕해서. 큰아들이 다시 소리쳤어요. 배은망덕이요. 저희가 언제요? 지금까지 받기만 했지. 주려고 한 적은 있어? 저희도 힘드니까. 힘들면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왜 우리 재산만 보고 사냐?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시도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이에요. 기부만 취소해주세요. 안 돼. 왜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 야, 말은 똑바로 해. 우리 재산인데 니네가 왜 참견이야? 넌 며느리 아냐? 낄대 안 낄대 구분 못해. 그냥 넌 조용히 있어. 그 말을 듣고 자식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긴. 얼마나 우리한테 의지하고 살았으면 나이 40 넘어서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냐? 알아서 살아. 정말 이럴 거예요? 그래. 제발 좀 가. 딸이 마지막으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후회 안 해? 후회하는 건 너희들이겠지. 우리가요? 부모를 돈으로만 봤잖아. 아직도 모르겠어? 그때 며느리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이런 부모가 다 있어요? 너희 같은 자식도 없어. 저희도 이제 끝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좀 가라니까. 자식들이 비를 맞으며 나갔어요. 문을 쾅 닫고 가더라고요. 자식들이 나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잘한 거겠지? 속은 시원한데. 잘했어. 더 이상 글 수 없었잖아. 그래도 마음이 좀 아프네. 나도 아파.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정말 오랫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자식들 어릴 때 생각도 나고 그동안 같이 했던 추억들도 생각나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이 제안했어요. 여보, 우리 태국 여행 가자. 태국이요? 그래,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이제라도 가보자. 좋아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거든요. 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남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니까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인생 시작인 것 같아. 맞아.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어. 여행에서 돌아와서 실버타운을 알아봤어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식사도 맛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여기서 살면 좋겠네. 그래,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살자. 실버타운 계약도 마쳤어요. 다음 달부터 들어가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자식들이 계속 연락을 시도했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문자도 계속 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큰아들이 직접 집에도 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왔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딸도 아이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결정했거든요. 어느 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잘했죠? 그래, 이제야 진짜 우리 삶을 사는 것 같아. 자식들이 좀 신경 쓰이긴 해. 나도 신경 쓰여.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그럼 좋고, 못 깨달아도 어쩔 수 없지.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어요. 50년을 산 집이었거든요. 여보, 추억이 많은 집이네. 그래,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맞아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정말 좋았어요. 또래 사람들도 많고 할 일도 많고요. 무엇보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독서 모임도 참여했어요. 평생 못 해본 일들을 하니까 정말 즐거웠어요. 가끔 자식들 생각이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엄마, 아빠 마음을 몰랐어. 이제야 깨달았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중요한 거였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지.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 깨달았구나 싶어서요. 여보, 딸이 편지 보냈어. 뭐라고? 편지 내용을 읽어줬더니 남편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도 우리 딸이네. 연락해 볼까요?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왜요? 진짜 변했는지 좀 더 지켜봐야지. 큰아들과 며느리한테서는 아직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아직도 화가 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하다가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그러게요. 이런 게 진짜 인생인 것 같아요. 자식들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우리 시간을 갖게 됐네. 그래요. 비로소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여행도 더 다니고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보고 싶어요. 좋아.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우리만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돈 앞에서 무너진 가족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권리가 있잖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세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우리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인생이구나 싶어요. 자식들이 언젠가 진정으로 깨닫고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